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작년에 인재고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과목은 통합과학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화석연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화석연료가 뭔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자, 그 다음에 보기에서 좀 여러분들이 실수할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화석연료란 일단 무엇이냐면요, 화석연료는 생물 자체가, 생물 중에서는 대표적인 예시가 동물도 있고요, 미생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식물도 있습니다. 이런 동물과 미생물과 식물과 같은 이런 생물들이 만약에 죽게 된 이런 유해 같은 것들이 땅에 묻게 돼서 굉장히 높은 열과 굉장히 높은 압력을 견디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석연료가 되는데요. 자, 동물은요, 사실은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식물이라는 녀석이 이제 화석연료가 되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석탄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미생물은요, 석유나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화석연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탄, 석유, 가스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기에서 나와 있는 요 디귿 같은 지문이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철이라는 거, 산화철이죠. 자, 산화철은요, 우리가 보통 똑같은 말로 철광석이라고 하죠. 철광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산화철인 철광석은 절대로 이렇게 화석연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화석연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좀 실수할 수 있겠는데, 땅에 묻혀있다고 화석연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쌤이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기억 볼게요. 인류는 화석연료가 연소를 한다. 자, 연소를 한다는 얘기는 산소하고 결합을 시킨다 라는 걸로 판단하신다면 그때 열이 발생하고요, 그것을 산업에 발전시켰다. 기억은 거의 100은 다 맞을 겁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석탄이라는 대놓고 화석연료를 이렇게 예시를 들었고요. 어쨌든 산화혁명이 일어났는데 기여해야 했다. 이것도 거의 100% 맞을 겁니다. 하지만 이 디귿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산화철 혹은 철광석은 절대로 화석연료가 될 수 없다는 걸 설명드린 거고요. 그러면 디귿 보시면 화석연료는 자연 상태에서 산화물의 형태. 자, 산화물이라는 얘기는 산소와 결합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산소를 떼어내게 되면은 우리가 원래 본래 상태로 돌아갈 텐데 그걸 거쳐서 이용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하면 자연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요, 철광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철광석은 산화철로서 산소하고 결합되어 있는 산화물이에요. 여기서 산소를 떼버리면은 순수한 철이 되기 때문에 이 철을 사용하는 그런 철기문화 시대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석연료라는 이 주어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화석연료에 대한 그런 설명이 되지 않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3번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어떤 화학식이 됩니다. 자, 지금 산화환원 반응에 일단 기본적인 이제 정의를 좀 드리자면,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에 있어서는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산소 입장과 전자 입장이 있습니다. 자, 화학식 자체에서 산소라는 게 있다면, 산소를 결합을 시켰다면 우리가 산화입니다. 산소를 떼냈다면 환원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산소가 보이면 쉽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이 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산화 환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지금 어쨌든 산소를 얻는 거, 산소를 잃어버린 거, 전자를 얻는 거, 전자를 잃어버린 거. 산소를 얻는 과정을 우리는 산화라고 하고요, 산소를 잃어버린 거를 환원이라고 얘기할 거고,
전자를 얻는 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환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는 산화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자를 얻는 거나 잃어버리는 거는 이온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자, 만약에 중성이 있다. 중성은 이제 전자와 플러스라는 양성자 자체가 똑같은 개수로 있기 때문에 수학적 표현으로 제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중성에서 갑자기 양이온이 됐다. 이거 가능하죠. 그 다음에 중성에서 음이온이 됐다. 가능하죠. 자, 양이온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자를 얻었을까요? 잃었을까요?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양이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잃었으니까 이거를 산화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음이온이 됐다는 얘기는 전자를 더 얻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우리가 환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양이온이 중성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 음이온이 중성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맞죠? 자, 플러스를 갖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양이온. 자, 전자를 좀 잃어버려가지고 좀 부족했었는데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전자를 다시 얻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환원이다 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음이온으로 전자가 좀 많이 있었는데 자,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그 많았던 전자를 조금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거를 산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자를 잃고 얻고에 대한 산화원을 판단하는 건 이런 경로밖에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억, 니은, 디귿 보시면요. 기억식과 니은식을 보게 되면 산소가 전혀 없잖아. 그러면 기억과 니은은 전자의 이제 얻었는지 잃었는지 그걸 통해서 산화환원 반응을 판단해 주라 이런 얘기고, 디귿은 산소가 대놓고 보이기 때문에 얘는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산화되는 물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 산화되는 물질은요, 자, 일단 구리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구리가 갑자기 어느 순간 양이온이 됐네. 저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중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중성에서 양이온이 되는 거는 전자를 잃어버린 거죠. 중성에서 양이온 된 거는 전자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산성이다, 산화됐다. 그래서 구리는 산화됐다, 산화됐다, 산화됐다. 4번하고 5번은 없으니까 제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Z를 한번 볼까요? 중성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양이온이 됐다. 산화됐네, 산화됐네. 아연이 없네요. X.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환원되는 물질은요, 반대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환원되는 물질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었던 문제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산화되는 물질이 구리라고 되는데, 환원되는 물질은 요놈이라고 똑같이 구리를 써놨어.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원되는 거 다른 것도 한번 봐볼까요? 자, 양이온이 중성이 됐죠? 양이온이 중성됐죠? 환원. 양이온이 중성이 됐죠? 환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쌤 여기는요 산소랑 만났잖아, 맞지? 이렇게 보시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산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얘는 환원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소 자체가 어떻게 환원됩니까? 산소는요 남을 산화시키지 고리는 대신에 환원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서는 산화제와 환원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풀어볼게요. 현재 가와 나가 광합성과 호흡입니다. 자, 여러분들 호흡을 하게 되면 산소를 들이마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 자체가 산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 화학식 반응에서 산소를 얻고 있는 가 화학식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호흡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밑에는 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은 이 디귿이라는 거 보면 중생대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배울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과거 시대를 봤을 때 우리가 성캄브리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캄브리아. 그 다음에 고생대, 고중신이라고 할게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자, 성칸부리아만 왜 따로 이렇게 적었냐면 좀 중요하게 외울 게 있습니다. 자, 누가 있냐면요. 남세균. 남세균이 중요합니다. 남세균. 우리가 남세균이라는 것이 최초로 등장했어요. 이게 뭐냐면 광합성하는 세균이에요. 자, 남세균이 이제 화석으로 발견되면은 좀 긴 거 있죠. 뭐 스트로마, 톨라이트. 이렇게 됩니다. 스트로마 톨라이트 꼭 외워주시고요. 또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성칸부리 하실 때 살았던 생물은 고작 2마리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세균은 최초로 광합성하는 우리의 엽록체 조상님이라고 하거든요. 남세균은 광합성하는 최초의 이제 세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놈이 화석으로 남겨져 있으면은 우리가 이걸 스트로마 톨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일단 가마는요 호흡이에요. 호흡인데 광합성이라고 했다니까 아유 말이 안 된다. 니은은요, 나는 광합성이에요.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이렇게 제끼게 되고요. 니은은 맞고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나반응, 광합성하는 생물은요 누구다? 남세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중생대 시기에 최초에 출현한 게 아니죠. 얘는 성칸부리아 시대 때 최초로 출현했습니다. 가장 먼저 출현한 세균이 되겠다. 그래서 얘는 틀리게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것은, 자, 보통 중화반응도 배우고 산화환원 반응도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화반응과 산화반응을 완벽하게 구분해서 조금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암기도 있지만 우리가 실생활의 예시로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외워주는 방법이 좀 더 낫다라는 거. 일단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한번 따져볼게요. 자, 미토콘드리아의 세포호흡한다. 일단은 산소와 결합을 하는, 산소를 마셨던, 산소를 얻었던 이런 반응들은 전부 다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보시면 조금 편할 거예요. 자, 1번 보시면 세포 호흡을 한다는 얘기는 호흡으로써 말 그대로 산소를 들이마신다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산화환원 반응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2번도 많이 봤던 부분이죠. 레몬즙은 산성이에요. 산성. 비린내는 염기성이에요. 냄새나는 것들 있죠? 그러면 산성과 염기성이 만났으니까 중화반응이다. 3번 연소반응. 이것도 산소만 만나죠? 산화환원 반응. 자, 공기 중에 사과를 깎았는데 갈색으로 변했다. 갈변이죠. 갈변. 이것도 산화환원 반응이고요. 철, F이라는 게 손난로에서 열이 발생할 때 일어나는 반응. 자, 이게 어떤 원리냐면 손난로 안에 철가루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들면 그 산소들이 막 들어와요. 표면적이 넓은 상태라서 막 들어오면 산화철이 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겨울에 쓰고 있는 이런 손난로의 역할 원리가 되겠다. 그래서 5번도 산화환원 반응이다. 결국 아닌 건 2번밖에 없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어떤 예시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일단 뭐 좀 보기에서 우리가 활용할 부분은요, 산화제와 환원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산화제와 환원제는 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름을 붙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산화제와 환원제는 남 자체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이름이 붙여졌다 보시면 됩니다. 산화제는 남을 어떻게 했을까요? 산화를 했으니까 산화제인 거예요. 그럼 본인은 반대로 환원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산화제는 남을 산화시키는데 자기 자신은 환원이 되면 돼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산화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 자체가 환원이 됐어. 그러면 본인은 산화제일 거고, 본인 자체가 산화됐어. 그러면 본인 자체가 산화됐어. 그러면 환원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철에다가 기억이랑 만나서 얘가 됐어. 그러면 산소 아닌가? 얘 무조건 산소지. 그래서
지금 어쨌든 문제 풀어보면 철 자체는 환원된다. 철이 지금 현재 산소를 얻었잖아. 그럼 산화되지 왜 환원됩니까? 산소를 얻었는데? 자, 그럼 니은 볼게요. 기억은 환원제로 작용한다. 자, 기억은 산소예요. 산소는 얘를 이 남 자체를 산화시키잖아. 그러면 자기는 뭐야? 환원되는 거야. 그래서 환원제야, 환원제. 아, 산화제죠. 남 자체를 산화시키니까. 그래서 기억은 환원제가 아니라 산화제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본인은 환원되거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느리게 일어난다. 솔직히 반응 자체가 느린지 빠른지 어떻게 알아? 맞죠? 하지만 이런 반응은 1년의 과정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 왜냐면 철 자체가 땅속에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산소하고 계속 결합하고 있을까?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 갈변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빠르다라고 하면 몇 초 안에 갈변이 돼야 되는데 몇 초 안에 갈변은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좀 바라봐야 갈변이 되기 때문에 조금 느리게 일어난다라고 조금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산화 마그네슘과 탄소를 반응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기본적으로 조금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마그네슘이 지금 산소하고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탄소하고 반응을 하겠다. 그러면 왠지 느낌이 저 산소가 탄소한테 갈 것 같지 않아요? 산소가 탄소한테 갑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 철의 재련에서도 나와요. 철의 재련. 자, 철의 재련에서는 어떤 식이냐면 저 C가 코크스예요. 코크스예요. 탄소를 코크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혼자서 있는 거를. 자, 이게 어떤 과정이냐면 사실 되게 별거 없어요. 이 탄소가 산소를 좀 좋아해요. 탄소가 산소를 일반적으로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산소를 가지고 있는 녀석하고 이 산소를 좋아하는 녀석을 같이 이게 섞어두게 되면 산소를 좋아하는 녀석은 얘가 갖고 있는 산소를 뺏어버려요. 뺏은다고. 그러면 얘는 산소를 잃어버려서 본질적인 이제 마그네슘이라는 이게 이쁘게 생기면 요 놈이 이제 혼자 나오고 얘는 산소를 얻어서 C하고 O랑 합치면 CO 되면서 동시에 CO2가 돼요. 일산화탄소가 되면서 동시에 CO2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체라고 했으니까 이거 마그네슘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체는 CO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산화 마그네슘이 코커스인 탄소보다 산화되기 쉽다는 얘기는 산소를 더 얻기 쉽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볼까? 지금 얘 이미 산소하고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얘가 만약에 산화되기 쉽다고 하면 얘한테 산소를 줄 수 있을까요? 못 주겠죠. 왜냐하면 산화성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본인이 산소와 결합되기를 더 바라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주지 않겠죠. 근데 지금 줬잖아. 뺏겼기 때문에 절대로 산화되기 쉽다가 아닙니다. 탄소가 산화되기 더 쉽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은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기억, 마그네슘, 금속이 되고요. 마그네슘은 요놈이 환원돼서 생겨낸 물질이다. 틀린 말 아니죠. 얘가 산소를 잃어버린 산소를 잃어버리면 마그네슘이라는 고체가 되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디귿. 자, 니은은 CO2예요. CO2의 석회수를 통과시키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짐을 통해서 CO2라는 기체가 생성됐구나 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실험들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항상 해왔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으로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이제 항상 나오는 문제니까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냐면 쌤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수용액과 금속판을 이렇게 지금 같이 이렇게 담궈 놓은 상태다. 그러면 쌤이 반응이 일어났다.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를 조금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자,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이제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요 무조건입니다.
금속의 원소하고 수용액의 양이온하고 서로 교환이 됩니다. 무조건이요. 이건 무조건이다. 양이온끼리 교환이 되는 거지 음이온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양이온끼리 교환되는 겁니다. 이 금속은 어차피 수용액에 녹아 들어가면 양이온이 될 녀석이에요. 금속은 주기율표에서 족수가 앞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전자를 조금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체외적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으로 이온이 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체로 다 양이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속이라는 거하고 지금 수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 그러니까 황산구리라고 한다면 황산 이온은 음이온이고요. 구리 이온은 양이온이죠. 그래서 구리랑 그 다음에 금속 A랑 서로 상반됩니다. 구리는 섭출되고요. 금속 A는 녹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다. 반응을 한다면. 반응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산화성도 함께 얘기합시다. 산화성. 자,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속 자체가 녹아 들어가고 수용액의 양이온이 섭출되는 상황으로 반응이 일어났을 텐데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금속이 녹아 들어갔다는 얘기인데요. 금속은 원래 중성 원자였었어요. 그런데 뭐가 되는 거예요? 녹아 들어가면 양이온이 되는 거잖아.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금속은 녹아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됐다? 산화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 금속은요 산화됐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수용액에 있는 양이온 있잖아요. 수용액에 있는 양이온은 환원됐습니다. 섭출된 거죠. 얘는 섭출. 그리고 얘는 녹아 들어갔다. 반응이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도 저는 뭐 전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또 뭘 얘기를 할까요? 산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 산화성. 산화성은 산화가 되기 더 잘 되는 어떤 성질을 크기 순으로 나타내는 걸 산화성이라고 하는데, 자, 반응이 일어나면 금속은 산화됐고 수용액의 양이온은 환원됐죠. 그러면 누가 산화성이 더 강하냐? 금속이 산화성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산화성이 누가 강해서 이 수용액이 강해서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나올 수가 없어요. 산화성이 강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미 이온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산화가 되면 뭐 플러스 2가에서 2 플러스짜리가 뭐 3 플러스 4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니까 섭출되려면 중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건 산화성을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까지 나오냐면 좀 업그레이드 되는 문제가 있어요. 업그레이드. 뭐가 있냐면 이온의 총개수. 아마 본 적 있을 거예요. 수용액에 있는 뭐 이온이 총개수가 뭐 누가 더 많을 것이냐, 반응 전이냐 반응 후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게. 자, 반응한 결과 수용액의 무게가 좀 가벼워졌다, 무거워졌다. 금속 자체가 무거워졌다, 가벼워졌다.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뭐 문제 풀면서 한번 나오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푸른색이라는 거는 구리예요, 구리. 여러분들 구리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구리는 푸른색을 뜻합니다. 불꽃 반응색도 심지어 푸른색이에요. 자, 그러면 가수용에는 어쨌든 낮은 황산구리가 녹아있어서 구리가 있잖아. 그럼 둘 다 푸른색이에요. 근데 가 같은 경우는 어떤 실험이냐, A라는 금속판을 담갔더니 푸른색이 점점 옅어졌대요. 무슨 말이야? 이 구리라는 양이온 녀석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 올라가고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A는 녹아 들어갔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야?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다. 기억은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산화성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A라는 녀석이 산화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리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자, 나 같은 경우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반응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반대로 구리가 산화성이 B보다는 크다는 얘기다.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치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A가 산화성이 대빵이고 그 다음에 구리고 그 다음에 B라는 얘기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문제가 막 A, B, C, D 해놓고선 뭐 반응이 일어났다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누가 산화성이 제일 크냐 이렇게 경향성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이 좀 얘기해 줬던 거는 이거 정말 엄청나게 엑기스만 정리해 둔 거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은 했으니까 반응이 일어난 결과에서 수용액 속에 요놈이 있을 텐데 이게 환원되었다. 환원됐잖아. 얘가 지금 석출로 된 거는 환원된 거라고. 환원. 석출된 건 환원된 거다. 그래서 환원됐다. 맞습니다. 니은 가에서 색 변화가 나타낸다는 건 황산 아니라고. 황산은 음이온이고 심지어 구리 때문이에요. 구리 때문에. 자, 내가 말한 게 이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산화성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자, 누가 산화되기 쉽냐? 지금 B보다 A가 산화되기 쉽다라고 해야 되니까 정답은 1번이다 라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 산성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산성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쌤이 해드릴게요. 산성에서 대표적인 화학 반응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있는데요. CO2 발생하는 게 있고요. 수소기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자, CO2가 발생하는 거와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를 외워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 탄산칼슘하고 반응하면 탄산칼슘하고 반응하게 되면은 CO2가 생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지금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거는 금속하고 반응하면 됩니다. 산성에 대한 성질에서 기체가 나오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조금만 신경 써서 외워주시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시학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시학에 대해서 쌤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통 산성과 중성과 염기성 세 가지로 나눌 건데요. 일단 가장 먼저 보는 건 보통 페노프탈레인 용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리트머스 종이가 있죠. 그 다음에 BTB, 그 다음에 메틸오렌지,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자, 산성과 중성은 페노프탈레인 반응이 없고요. 얘만 이제 붉은색이 됩니다. 염기만. 이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리트머스 종이는 중성은 보지 않겠고요. 산성은 붉은색으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염기성은 푸른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산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푸른 색깔 리트머스를 확인해야 돼요. 붉은색으로 바뀔 건데 기존의 붉은색으로 하면 안 되지 당연히. 변화를 볼 건데. 자, BTB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는 외워야 돼요. 이거를 노초파. 노초파. 그 다음에 메틸오렌지는 사실 암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산성에 대해서 옳은 거죠? 자, 탄산칼슘하고 금속이라는 마그네슘 1번하고 2번 바로 나왔죠? 탄산칼슘하고는 반응을 하죠. 얘도 반응하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반응한다면 CO2 나오고 반응하면 수소 나온다. 얘가 왜 CO2가 나오냐면 탄산이 있어서 그래요. 탄산 자체는 탄소를 갖고 있는 녀석인데 그렇기 때문에 CO2가 나올 수밖에 없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성의 특징은 수소 갖고 있죠? 그래서 수소가 나온다라고 외워주세요. 자, 산성. 붉은색 리트머스를 푸른색으로 변화시킨다. 말이 안 된다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염기죠, 염기. BTB 떨어뜨리면 노란색이다. 자, BTB 볼까요? 노초파에서 노. 그래서 노란색 변화다. 정답은 4번이 된다. 이건 사실 암기로만 충분히 풀 수 있죠? 5번. 페노프탈레인 떨어뜨리면 붉은색. 변화 없다고. 절대 변화 없다. 아시겠죠? 자, 이번 문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던 문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게 보통은 이렇게 수산화기가 두 개 있고 지금 수소가 두 개 있는 걸로 보통 안 해요. 이런 그림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 맨날 예시가 뭐였습니까? 수산화 나트륨하고 HCl은 염산을 가지고 예시를 많이 들었죠. 교과서나 이런 문제집들 기본적인 것들은 얘는 하나씩이라서 편하잖아. 근데 쟤는 두 개다. 근데 두 개라고 해서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어려워할 필요 없다. 자, 보통 이런 문제에서는 푸는 방법이 가장 먼저 뭘 찾냐면 중성부터 찾아주세요. 중성이 언젠지를 먼저 찾읍시다. 왜냐하면 그림으로 봤을 때 중성이 눈에 보이거든.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바륨은 구격군이고 이게 수산화는 알자고요. 수소는 알자고 그 다음에 황산이온은 구경꾼이 되는데 구경꾼은 변화 없어. 전혀 변화 없다. 걔네는 반응도 안 하고 그대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간은 수산화기가 남아있고요. 나도 수산화기가 남아있어요. 근데 단은 지금 알자가 전혀 없죠? 아, 얘가 중성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얘네는 둘 다 염기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자, 얘는 수소가 있기 때문에 얘는 산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억 바로 나오지. 가와 나는 모두 염기성이다. 맞죠? 자, 중화점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중성이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 요게 맞습니다. 온도가 제일 높은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에는 페노프탈레인 떨어뜨리면 색변화가 없다. 산성은 색변화가 없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농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농도가 같냐 다르냐, 혹은 농도가 다를 경우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런 건 조금 업그레이드된 난이도 있는 문제라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지금 온라인상으로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지금 해드리진 않는데 어쨌든 추후에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표로 나와 있습니다. 온도도 같고 농도도 같다. 여기서 중요한 게 농도가 같은 거다. 농도가 다르면 좀 난이도가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 자, 염산과 수산나트륨 비교적 화학식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편안한 녀석을 준 거예요.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 비교적 천천히 준 거다. 자, 그러면 농도도 같은데 화학식 자체로도 얘가 1대1로 있다면 편안하게 부피비 자체로 그냥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피비가 이렇게 있을 때 부피가 똑같이 넣었으니까 당연히 뭐다? 중성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중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도가 같고 자체적인 화학식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알자이온이 몇 대 몇인지 봤을 때 정확하게 1대1이면 부피비를 가지고 편안하게 보셔도 무관하다. 근데 농도가 다르다 하면은 단순하게 부피비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그거 진짜 어려워요. 자, 그래서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너무 편하게 풀 수 있는데,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찌 보면은 염기가 14 있고 산성이 6개 있으니까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그냥 단순하게 볼게요. 수산화가 8개 남았다고 보세요. 14 빼기 6 해가지고 그 얘 같은 경우는 수산 나트륨이 4개 있다고 보시고, 얘는 염산이 4개 있다고 보시고, 얘는 염산이 8개 있다고 보세요. 그냥 부피비로 가는 거다. 편안하게. 문제 풀어볼게요. A의 혼합용액 에는 세 종류의 이온이 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H랑 CL이랑 NA랑 OH가 있는데 지금 A라는 수용액을 봤더니 지금 서로 다르게 줬죠? 그러면 현재 지금 수산화 이온만 남을 거예요. 분명히 얘는 사라질 거다. 아예 없는 상태일 거다. 왜냐면 서로 결합할 건데 얘가 좀 더 많잖아. 그러면 얘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얘를 아예 다 먹어버리지. 그러면 얘는 반응도 안 할 거니까 그대로 있고요. 요놈 있겠죠. 그래서 A하고 B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D하고 E라는 거는요, 이온의 종류가 딱 세 종류 있다. 알자이온, 아니야, 구경꾼 이온 2마리에다가 서로 간에 돌아가면서 알자이온 1마리씩 있어가지고 세 종류의 이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세 종류의 이온은 존재한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C는 선생님? 얘는요, 알자이온이 완벽하게 딱 된 중성이라서 우리가 알자에 대한 2마리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 종류로 봤을 때. 그러면 얘는 누구밖에 안 남아? 구경꾼 2마리밖에 없죠. 그래서 중성은 구경꾼 2종류밖에 없다라는 거. 자, B와 E하고 혼합하면 염기성이 된다. 자, B는 이런 상태고요. E는 이런 상태입니다. B하고 E 맞죠? 그러면 두 개를 섞어버리게 되면 산성이 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염기성이 아니라 산성이 된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땅. 와, 이것만 해도 정답 1번이네요. 자, D용액은요, 지금 산성이죠, 산성. 산성은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가스가 나오지 왜 이산탄소가 나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1번 보시면요, 야, 많이 나왔죠? 이런 것들.
자, 지금 질산엔 적신실이 있어요. 보통은요, 실의 적신거가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화학식 용어라고, 화학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겟이죠, 타겟. 자, 그러면 질산이니까 누굴 보겠다? 산성을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트머스 종이에 뭘 이렇게 적셨냐면, 지금 질산칼륨을 적셨죠? 참고로 이거는 누구냐면요, 이온 화학 결합물이에요. 이온 결합물. 이온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이에 왜 이온 결합을 섞었냐? 전기가 안 통하잖아. 그러니까 전기가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적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죠. 이거 말고 요거 써도 되냐? 다른 거 써도 되냐? 그러면 그 다른 게 무조건 뭐여야 돼요? 이온 결합 화합물이어야지만 가능하다.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얘기할 게 뭐냐면 지금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현재 여기가 붉은색으로 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실이 있으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온들을 볼게요. 여기 보면 질산 같은 경우 실에 녹였잖아. 이거랑 이렇게, 그 다음에 K 플러스 NO3 마이너스. 자, 이렇게 네 가지 이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실에 적셔 있는 이온들은 이 두 마리고, 그 다음에 리트머스에 적셔 있는 거는 이온 두 마리예요. 그런데 리트머스 종이는 이 네 마리 중에 반응하는 게 요거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눈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이거 한 마리 때문에 리트머스가 색깔이 바뀌는 거지, 얘네들은 리트머스 색깔에 전혀 기여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얘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하게 되면 얘네도 이동은 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그래서 모든 이온들은 다 이동합니다. 맞춰서. 근데 리트머스 종이같이 얘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시약이기 때문에 얘밖에 이동하지 않는 걸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이동한 거 보니까 요 플러스 자리가 저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럼 문제 풀 수 있겠죠. 기억은 플러스극 아니죠? 자, 기억적으로 이동하는 종류는 두 가지다. 두 가지다. 마이너스극이기 때문에 얘 이동해서 저렇게 색깔 바뀌는 거고, 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동도 같이 한다. 마이너스 좋아하니까. 그래서 두 가지인 거 맞습니다. 자, 지금 니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두 가지로 보셔야겠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질산칼륨 대신에 설탕물. 자, 이거 나온다고 무조건. 질산칼륨은 이온결합이에요.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이온결합이어야지 전기가 통하지. 근데 설탕물은 전기 절대 안 통합니다. 여러분도 설탕물 절대 안 통해요. 그래서 설탕을 이용하면 절대 이런 결과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같은 농도의 염산을 조금씩 첨가했대요. 자, 보통 산성과 염기성의 반응에서는, 자, 이게 두 번째 유형인데요. 지금 하나는 고정한 일정량이고 하나는 계속 조금씩 넣어주고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서 좀 더 난이도가 있으면 농도가 다를 때죠. 근데 얘는 농도가 다행히도 같을 때 얘기하니까 너무나도 쉽게 판단할 수 있겠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이렇게 나눠볼게요. 일정량이 존재하는 건 수산 나트륨입니다. 수산 나트륨을 분리를 하겠습니다. NA랑 OH가 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 넣어주고 있는 건 누구냐면 염산 H하고 Cl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알자를 먼저 찾기보다는 우리가 구경꾼부터 찾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구경꾼은 넣어도 어차피 반응 안 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존재한다. 자, 일정량으로 존재하는 구경꾼은 요놈이고요. 추가적으로 넣어주고 있는 구경꾼은 요놈입니다. 그럼 얘는 계속 일정하지 않을까? 반응도 안 하고 일정량으로 애초에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찡 가고 있는 B가 나트륨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알자 이제 CL0이온은요 추가적으로 넣고 있으니까 얘는 계속 증가만 해요. 초반부터. 그러니까 여기 계속 초반부터 계속 증가하는 거 보이죠? 요놈이 구경꾼이에요. 그래서 구경꾼을 먼저 찾는 게 좋아요. 알자를 찾아볼게요. 일정량의 OH가 있었는데 얘를 계속 넣어주게 되면은 얘를 계속 상쇄시키고 있죠. 얘는 계속 상쇄시켜요. 그러면 처음에는 없다가 두 번째도 없다가
세 번째는 없다가 네 번째는 없다가 계속 없어요. 얘를 계속 넣어줘서 계속 사라지게 하니까. 근데 나중에는 나오겠죠. 왜냐하면 더 이상 반응할 게 없으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점점 사라지니까 초반부터 점점 사라지고 있는 요 A가 OH-가 되고 나중에는 얘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얘를 추가로 넣어봤자 얘는 이제 반응할 게 없으니까 그제서야 얘가 하나씩 남게 되는 거죠. 그대로 같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H+가 되겠죠. 그럼 중화 반응은 중성은 어디냐면 요 가가 중성이에요. R자에 약간 변화가 생기는 부분. OH만 있었다가 갑자기 수소가 바뀌는 이 구간. 이게 중성 상태, 중화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A와 B는 구경꾼이다. 자, A는요, R자죠. 구경꾼 아닙니다. 자, C는 염화이온이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가에서 나트륨의 수는 Cl수와 똑같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시면 R자하고 R자가 1대1에다가 농도가 같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부피비로 가자. 근데 가 같은 경우는 중성 상태였단 얘기는요. 얘네들이 전부 다 완벽하게 1대1로 사라졌다는 얘기는 얘네들 1대1로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의 개수가 똑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4번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게 난이도가 있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농도가 아니고 농도가 완벽하게 달라진 경우에는요. 이렇게 지금 이온수가 몇 대 몇으로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해보고 한번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